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했고요. 3대 지수 상승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9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5%, 전월 대비 0.1%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고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이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5.6%로 예측치에는 부합했지만 이전치를 상회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전월 대비로는 예측치에 부합한 0.4%로 이전치를 하회했는데요. 이 3월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 0.1%로 발표되면서 이전치와 예측치를 상회했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대로 나와주면서 이 나스닥 선물이 발표 직후 1% 가까이 급등하는 등 이 장대 양봉을 그려주기도 했는데요. 이 유럽 시장 역시 미국의 물가를 확인한 뒤에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표가 연준의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앞으로의 증시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모두 파악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수요일은 선경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기현 선생입니다. 자, 1시간 반 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지표가 발표가 났는데요. 사실 왜 이렇게 오르고 왜 이렇게 지금 사실 떨어지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지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기본적 분석으로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가 오늘 명쾌하게 해답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3월 CPI 발표 이후 명쾌한 회답,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오늘도 우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선견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방송 중에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현재 상품별 시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재 지금 나스닥은 하락하고 있고요. 5일부터 골드, 유로와 파운드까지 주요 상품들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현 시장의 시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혼란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잠시 차트를 뒤로 옮겨본다면은 이 9시 30분에 이 CPI 결과 발표 이후에는 장대 양봉 나와주다가 다시금 쭉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시 48분경에 저점 형성했고요. 현재는 0.03% 하락하면서 13,07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합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CPI 결과 발표 이후의 영향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5일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전일 고점 찍고 상승한 데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점 22시 45분경에 82.77달러 선 고점 형성해주고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꾸준히 상승 이어가지고 있는데요. 무려 1.34% 상승해줬죠. 이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IMF가 특히나 미국의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면서 이에 힘입어서 지금 박스권 넘어서 더욱더 상승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21시 50분경에 고점 찍어준 걸로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은 소폭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22시 46분경에 저점 찍고 횡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강보합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 CPI 이후에 달러 약세 힘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로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같은 경우도 CPI 발표 이후에 꾸준히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차트상으로 역시나 확인되는 것처럼 상방과 하방 압력 모두 받으면서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0.6% 상승하면서 1.101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요 시세 알아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스닥부터 오늘의 트레이딩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경 마스터님, 조금 전에 오프닝 때도 말씀해 주셨죠. 오늘 시장, 특히나 이 나스닥 선물 차트가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정확하게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이 CPI 발표 이후에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그 상승폭 모두 반납하고 있는 이 현재 상황에서 오늘 시장 나스닥 트레이딩 전략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 우리 선경 마스터와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네. 일단 기술적 분석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게 기본적 분석이 되셔야 이 시장이 지금 이해가 되시거든요. 네. 기술적 분석만 제가 일단 나스닥 잡아드릴게요. 자, CPI 발표가 지금 났습니다. CPI 발표가 나고 장대 음봉이 터졌죠. 그 다음에 뉴욕장 시작하면서 자, 횡보 쳤고요. 횡보 쳤고 뉴욕장 시작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빠지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기술적 분석으로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 장대 양봉은 CPI의 영향이다. 네.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5.0입니다. 5.0%로 일단은 나왔기 때문에 아, 물가가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심리를 반영해서 어떻게 됩니까? 장대 양봉이 나왔고 자, 그러면 이후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왜 나오느냐?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기본적 분석 같이 해드리면서 이슈에서 기본적 분석 같이 해드리면서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기술적 분석으로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일단 이렇게 올랐는데 여러분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방송 오기 전에 우리 노란톡방에다 말씀을 하나 드린 적이 있는데 자, 보세요. 해외 선물은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패턴. 자,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때 패턴은 뭐냐면 지금 2022년하고 23년을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몇 가지 비교될 패턴이 있는데 2022년에는 이 CPI 발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셌습니다. 그래서 자, 3분봉 기준으로 1,000틱 이상 갔습니다. 근데 2023년, 2022년 후반기부터는 어떻게 돼요? 1,000틱 이하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이거 일단 잡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1,000틱 이상 갔을 때는 이 갭을 다 메우지를 않았어요. 자, 그런데 2022년 후반기부터는 1,000틱 이하로 가면요. 이 갭을 다 메웠습니다. 갭이란 게 무슨 얘기냐면 네. 이거는 제가 실시간으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드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약 800틱 같습니다. 800틱. 네. 여기가 55거든요. 여기가 55입니다. 그리고 055고요. 여기가 241이죠. 고점이. 그러면 약 180포인트 정도. 180포인트 곱하기 4 하면 어떻게 됩니까? 700에서 800틱 간 겁니다. 이게 장대 양봉이 굉장히 크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800틱 정도밖에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800틱이면 1,000틱 이하죠. 1,000틱 이하면 CPI 패턴 뭡니까? 갭을 다 메운다. 무슨 얘기예요? 1,000틱 이하기 때문에 이 갭을 다 메우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일단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1,000틱 이하면 이거 갭 메우기 나온다.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지금 갭 메우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자, 그럼 우리가 일봉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봉을 다시 한번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21선 라인까지는 조정을 줄 수 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요겁니다, 요거. 2022년 6월 달의 고점입니다. 2022년 6월 달의 고점인데요. 자, 기술적 분석으로 쭉 보시면 이게 뭐죠? 이렇게 쌍봉 라인이에요. 쌍봉 라인. 쌍봉 라인. 자, 쌍봉 라인에서 2022년 6월 달에 고점을 치지 못하면 전저점을 뚫는다. 전저점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10484 라인. 최하 라인입니다, 지금. 팬데믹 이후로 최하 라인이거든요. 여기를 뚫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자, 그런데 제가 작년 11월부터 예측한 내용은 거의 다 가고 있는데요.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제가 예측한 내용은 요거 일단은 뚫고 14,000까지 간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갈 것이다. 침체 때문에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여기에서 21선을 지지를 해주면서 어떤 모멘텀으로 14,000 라인까지 간 다음에 밑으로 빠질 것이냐 아니면 요게 1번. 자, 2번 시나리오는 쌍고입니다. 고점을 뚫지 못하고 밑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최하 저점을 뚫을 것이냐. 요 두 번째 시나리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이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답정너입니다. 답정너. 답정너. 우리 앵커님은 젊으시니까 아시겠죠? 네, 그쵸. 답정너. 예.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그렇죠. 답정너입니다.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오늘 제가 갖고 온 핵심 단어입니다. 답정너. 1번 시나리오든지 2번 시나리오든지 뭡니까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단을 뚫을 것이다라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말씀드렸다시피 1번 시나리오로 가는가 2번 시나리오로 가는가 예, 굉장히 중요한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일단은 가볍게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선견 마스터와 함께 나스닥 같은 경우에 왜 CPI 발표 직후에 장대 양봉을 그렸고 또 그 직후에 다시 한번 갭을 메꿨는지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네, 복잡한 형상화, 이해되지 않은 차트까지 선견 마스터님 우리 방송 통해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시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일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견 마스터님, 오일을 지금 보자면 1.5% 가까이 또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일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너무 많습니다. 뭐 프랑스 파업까지 다시 한번 중단되면서 이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하고 있고요. 뭐 달러의 약세 등 오일을 상승을 좀 받쳐줄 만한 요인은 굉장히 많은데요. 또 중요한 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이지 않나 싶어요. 오일에 대한 전략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일봉 제가 이거 저번 주부터 그어드렸던 라인이거든요. 네. 오일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박스예요. 아직까지는 박스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작년 뭡니까? 11월. 조금 더 길게 보면 작년 11월이 아니고 작년 6월부터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딱 박스다, 박스의 매매다라고 하시는 거 보실 수 있는 거는 작년 11월부터입니다. 박스 장이고요. 박스 장이고 이 제가 추세선을 일단 그어드렸죠. 이 박스 라인의 추세선을 일단은 그어드렸고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만 봐도 뭡니까? 수요, 공급. 자, 기본적 분석으로 보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으로 봐도 수요와 공급. 지금은 어때요? 공급은 감산 이슈가 있고요. 수요에 대한 이슈도 지금 커지고 있죠. 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위로 가는데 이것도 사실 조금 있다가 제가 기술적 분석에서 조금 해드릴 건데 어디까지 가느냐가 일단은 중요하겠죠. 자,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 쉽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입니다. 전고점. 전고 라인이 일단은 이렇게 93.74 정도. 그렇죠? 전고 라인에 대한 어떤 룸이 일단은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를 받쳐주려면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필요한데요. 뭡니까? 미국의 지수가 일단은 올라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 뭐예요? 수요가 오르는 겁니다.
미국의 지수가 버텨줘야 오일도 뭡니까? 여기까지 일단 갈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있다. 지금 이제 공급에 대한 이슈가 사실은 어떤 상품 선물에서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원래 굉장히 중요한데 공급에 대한 이슈는 나왔는데 사실 뭐예요? 좀 약했죠. 네. 너무 약했어요. 약했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이슈를 일단은 뺀다라고 하면 수요에 대한 이슈. 수요에 대한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리오프닝. 두 번째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는 이런 이슈. 근데 중국의 리오프닝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일단은 없어졌고요. 미국의 경기 침체에 관한 것도 이거는 저는 이제 경기 침체가 100% 온다라고 보는데 이건 아직 모르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급이나 수요에 관한 이런 것들을 빼고 본다라고 하면 자질구레하게 나오는 어떤 수요에 대한 아까 앵커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수요에 대한 뉴스로 이 오일이 점차적으로 상승을 할 수는 있다. 근데 전고점을 돌파하기까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남았거든요. 10달러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이 10달러를 끌어올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미국에 대한 수요, 미국 경기에 대한 수요, 이게 일단 필요하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지금 전고 라인을 거의 다 왔거든요. 전고 라인을 일단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83달러 이상으로 일단은 가야 됩니다. 83에서 84달러, 그렇죠? 83에서 84달러 이상으로 가서 지지를 받아줘야 다시 한번 93달러까지 일단 칠 수 있는 이런 기본적 분석의 토대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오일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골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오일과 안전자산 골드 모두 함께 상승해주고 있는 시장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성경 마스터님, 이 골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네, 골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성경 마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골드가 사실은 오늘 핵심이에요. 네. 미국 시장이 핵심이 아니거든요. 골드가 지금 핵심인데, 자, 이거를 지금 같이 엮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스닥을 보면 여기서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나스닥을 먼저 봐야 돼요. 골드를 보려면 미국 시장 먼저 봐야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타이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답정너입니다. 답정너라고 말씀드렸죠? 네. 예, 답정너. 자, CPI가 낮게 나왔습니다. CPI가 5.0%로 물가가 잡히는 것처럼 실제로 물가가 잡히고 있어요. 9.1에서 5.0까지 내려왔는데 시장은 환호를 했죠. 잠깐. 근데 왜 또 이렇게 내렸을까? 그렇죠? 왜 또 이렇게 내렸을까? 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 답정너니까. 자, 물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물가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고강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 고강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금리 정책이 어떻게 돼요? 잠깐 스탑을 할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내일 아침이면 기사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뭡니까? 금리, 이번엔 뭐예요? 인하에 대한 희망론. 자, 이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지금 물가가 내렸어요. 5.0으로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거. 고강도의 금리 정책이 스탑을 하죠.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도 했죠? 금리 동결입니다. 금리 동결 혹은 뭡니까? 혹은 금리 인하, 희망론. 이게 나오니까 일단 선물 지수가 오른 겁니다. 올랐는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물가가 낮아진다라는 건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전부 다 페드의 전략이에요. 물가가 낮아진다라는 건 뭐를 의미를 할까요? 시장에서
유동성이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돈이 잘 안 돈다는 얘기예요. 유동성. 유동성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페드가 금리를 올립니다. 왜 올리나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올려요. 그러면 제가 경기 사이클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페드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그럼 그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게 있죠. 소비를 위축시키는 거예요. 중간에. 그게 핵심이에요. 소비를 위축시키는 겁니다. 금리를 높게 올려서 돈을 많이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생산 활동이 줄을 것이고 투자도 줄을 것이고 임금 상승도 없을 것이고 그럼 여러분들은 뭡니까? 인컴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죠? 네. 자, 내가 인컴이 줄어드니까 소비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이겁니다. 이게 중간이에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경제가 65% 정도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내수 경기가 65%.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 여기로 다시 올까요? 물가가 낮아진다라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소비 위축이에요, 여러분. 소비 위축. 이해되시죠? 그럼 뭡니까? 소비 위축은 경기 하강입니다. 경기 하강, 경기 침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답정너입니다, 이게. 어떤 시나리오를 쓰든지 간에 중간은 뭐예요? 소비의 위축을 페드에서는 바라고 있어요. 소비의 위축이 돼야 물가가 잡히는 겁니다. 소비의 위축이 되고 경기가 하강을 하고 경기가 박살나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라는 그런 소리가 나와야 물가가 잡힌다고요. 그래서 뭡니까? 페드의 금리 정책, 페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은요, 답정너입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 시장이 크게 오르고 지금 크게 내렸는지, 왜 크게 오르고 왜 크게 내렸는지. 뭐예요?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저번 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CPI가 얼마가 나오는지 신경 쓰지 마시라. 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리고 PCE가 얼마가 나오든지 신경 쓰지 마셔야 된다. 언제? 2023년에는. 2022년에는 뭡니까? 신경 쓰셔야 되죠. 진짜로 금리가 인상됐는데 그 효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2022년엔 뭐의 임팩트가 강했는데 2023년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CPI가 얼마가 나오든지 PCE가 얼마가 나오는지 신경 쓰지 마셔라. 이건 더 이상 이슈가 아니에요. 왜요? 물가는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금리 정책을 쓰는 이유는 하나예요. 물가 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금리 정책을 쓰면 물가는 잡힙니다. 어느 정도의 강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의 문제지 금리 정책 쓰면 물가는 잡힙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 물가 지수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물가를 신경 안 쓰면 뭘 신경 써야 돼요? 2023년에는? 그래서 제가 2022년 후반기부터 계속 강조드린 거. 물가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왜? 내려가니까. 물가 다음에 프로세스를 신경 쓰셔야죠. 뭡니까? 침체입니다. 침체. 경기 하강. 침체일 수 있고 경기 하강이 올 수가 있고. 지금 딱 그 시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답정너입니다.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시나리오를 쓰든지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 이 차트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을 것이고, 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골드를 봐야 됩니다. 네. 골드를 볼게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네. 좀 쭉 늘어뜨려 버리면 아침부터 상승을 많이 했어요. 아침부터 상승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눌림 줬고요. 다시 한번 일단 올랐습니다. 그렇죠? 왜 올랐냐? 그리고 이게 왜 내렸냐? 이 두 가지는 달라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왜 올랐냐? 제가 미국 시장하고 골드를 보실 때는 미국 시장하고 커플링이 되는지 디커플링이 되는지 제가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미국 시장하고 반대로 가는지 이거 맨날 체크하셔라. 항상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근거는 뭐였냐면 제가 코로나 팬데믹 때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때 뭡니까? 2020년 3월에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이제 확정을 지었죠.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이거? 기억 안 나시는 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들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그 이전에 자, 했던 네. 말씀 그리고 그 이전 사건 함께 다시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봉을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주봉을 일단 주봉 보여드리면 기준으로 한번 네. 앞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 기준으로 보면요, 여러분. 네. 자, 됐습니다. 주봉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이때 어땠어요? 보이시죠? 음봉이었어요. 주봉입니다. 음봉. 네. 일봉으로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주봉 기준으로는 음봉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봉 네. 기준 체크해 볼게요. 일봉 기준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네. 같은 시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네. 시기를 앞으로 당겨야 하다 보니까 일봉 보이시죠? 요거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왜 하락을 했을까요? 코로나 팬데믹 때 왜 하락을 했을까요?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부터. 왜 하락했느냐. 제 방송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답 나오죠? 왜요? 그냥 다 던져버린 겁니다. 뭐 빼고요? US 달러 빼고. 네. US 달러 빼고 금이든 은이든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을 여기에서 그냥 다 던져버린 거예요. 달러만 빼고 다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강조드렸던 게 뭐냐. 골드가 안전자산이다 라는 것은 사실은 팬데믹 때 깨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팬데믹 때 깨졌다. 이 부분에서. 물론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인 거는 맞아요. 이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골드가 뭐 미국 시장하고 반대로 간다라든가 침체가 오면 골드가 무조건 오른다라는 생각은 지워버리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미국 시장이 지금 빠집니다. 골드는 무조건 오를 거야. 이 생각을 지우시란 얘기예요. 왜? 팬데믹 이후부터요. 골드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어떤 미국 시장과의 디커플링 그리고 달러 인덱스와의 디커플링 이런 게 일단은 깨졌다라고 저는 이때부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골드 차트를 볼 때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골드를 매매하실 때는 뭡니까? 미국 시장과 커플링이 되는지 디커플링이 되는지를 항상 체크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차트로 다시 넘어와서 자, 그래서 요거 핵심은 뭐예요? 골드가 무조건 안전자산이라는 여러분들의 선입견을 깨셔야 돼요. 왜요? 어떤 다른 상황이 나왔을 때는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다 던져버립니다. 이거를 2020년도에 보여준 거예요, 시장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골드 차트를 지금 다시 좀 보도록 할게요. 네. 골드 다시 한번 차트를 오늘로 네네네. 넘어오는 거죠. 네, 네. 오늘로 일단 넘어가서 네, 오늘 제가 다시 시장에서 골드 한번, 정말 네, 중요하다고 보여드리도록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설명 이후에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뭡니까? 침체에 대한 우려. 침체에 대한 우려로 뭐예요? 안전자산임을 확인한 것. 자, 그런데 나스닥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자, 나스닥이 오르니까 같이 올랐습니다. 근데 나스닥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예요? 얘도 같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네. 이건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2020년도 3월하고 똑같은 겁니다. 뭐예요?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니 뭡니까? 똑같이 그냥 다 던져버린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이래서 사실은 이 기본적 분석과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저도 차트를 많이 보고 차티스트지만 기술적 분석은요, 기술적 분석 하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적 분석이 토대로 돼 있어서 그 안에서 기술적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 분석을 굉장히 좀 강조 드리는 거고, 이 스탠딩으로 포맷을 바꾸면서 이 기본적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죠. 앞으로는. 자, 단기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도 단기적으로는 골드가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뭐예요? 다시 골드가 상승했죠. 다시 상승을 한 이런 모습을 보였죠. 네. 저는 이것도 지금 똑같이 가리라고 일단은 봐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 자, 일봉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봉상으로 잠깐 보면 일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존이죠. 5일선하고 21선하고 뭡니까? 이격이 벌어지면서 누가 봐도 지금 매수의 존입니다. 그렇죠? 매수 존이기 때문에 21선 일단은 버텨주는지 여부, 5일선 위에 지금 버텨주는지 여부, 이 두 가지 여부만 체크를 하시면서 골드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지 요거를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되고, 자, 오늘 기술적 분석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쭉 이렇게 느려뜨려 보면요. 자, 조금 더 느려뜨려 볼게요. 여기입니다, 여러분. 자, 기술적 분석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2020년 8월 고점입니다. 2089. 그 다음에 2022년 고점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 쌍봉매매 기법 있죠? 쌍봉매매 기법. 자, 봉우리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이전 거를 그 다음 게 못 깼어요. 위로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저 라인을 깬다. 전저 라인 깼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게 지금 3년 만에 2022년 8월이고요. 이게 지금 3년 만에 전고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힘 굉장히 좋죠. 아직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죠. 이게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400틱 정도 남은 걸로 제가 아까 계산을 했는데, 고점 대비해서 조금 더 400틱만 올라가면 이게 뭡니까? 쓰리봉이 됩니다. 쓰리봉. 봉우리가 한 개, 두 개, 세 개, 쓰리봉이 되죠. 자, 쓰리봉이 됐을 때가 일단 중요하다. 그러면 그 가격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는 2080 정도, 2080 정도. 2080 정도의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 라인이 일단은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자, 이 봉우리가 전고점들을 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다시 나올 수 있다. 전저점이 1600대입니다, 여러분. 1600대.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1600대에서 지금 오늘까지 올라온 게요. 언제입니까? 10월이니까 6개월밖에 안 돼요. 이거 깨는 거요? 매도는 더 빠릅니다. 매도는 힘이 더 세요. 불가능한 얘기 절대 아닙니다. 6개월 만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매수가. 그럼 뭐예요? 매도는 3개월 만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고 라인을 다 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 다시 뻗는다. 골드는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80.
치약 선전 아니고요. 자, 2080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 팁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골드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해 봤는데요. 네, 오늘 방송 이후에도 이 모든 상품에 대한 전략한 공부, 정확한 전략 받고 싶으신 분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성경 마스터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그러면 이번에는 글로벌 핫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 웰스파고에서 5월 전에는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을 매도해라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이 향후 3개월, 6개월 사이에 주가의 10%가량이 빠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어떻게 받기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우리 성경 마스터와 함께 앞으로의 시장 전망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부정적으로 봤겠죠? 네, 부정적으로 네. 봐서 맞습니다. 네, 이런 기사가 나온 거고 네. 일단은 저는 동의를 해요. 예, 어차피 제가 계속적으로 사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제가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일단은 요거죠. 자, 5월 전에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이 근거는 뭐냐면 여기 기사를 잠깐 볼게요. 올해 하반기 경기 침체가 전망된다. 미국 연방 기금 금리 범위와 2년물 국제 금리 간 격차가 경기 침체를 강하게 시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금리 스프레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죠. 금리 네. 스프레드, 금리 격차. 금리 격차, 뭐 10년물, 2년물, 그리고 뭡니까? 뭐 10년물도 좋고 뭐 3개월물도 좋습니다. 이 금리 스프레드가 지금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게 경기 침체의 전조 증상이다. 일단 요거에 대한 근거. 자, 그리고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점은 증시에 추가적인 호재가 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한 건데 요거는 제가 굉장히 동의를 강하게 하죠. 왜냐? 금리라는 것은요, 여러분, 금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고 선물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한 방향으로 계속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금리도 1년 내내 모든 순간 뭐 2년 내내 계속 올릴 수 없는 거고 네. 주식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올라가는 주식 없고 계속 떨어지는 주식 없죠. 선물도 마찬가지거든요. 뭡니까? 눌림이라는 걸 줘요. 올라가도 눌림을 준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2파, 3파 이렇게 가죠. 똑같아요. 금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상이 저는 금리 인상을 계속 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금리 같은 경우에도 금리 동결 수준으로 일단은 가야 돼요. 왜냐? 너무 금리를 많이 올리게 되면 부채 문제가 있죠. 부채에 대한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채에 대한 이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연회 때 강조를 드린 게 미국은 국채이자, 부채이자입니다. 부채이자만 1년에 800조 이상 들어가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자만 800조를 내는 그런 국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릴 수는 없고 이 다음 단계가 뭡니까? 동결입니다. 그럼 금리 동결됐다고 해서 여러분들 시장이 좋아지나요? 절대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냥 조정을 받는 겁니다.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쉬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물가가 잡힐 때까지 어떠한 긴축 정책이 더 쓰여질지 모른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 동결이 증시에는 순간적인 호재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어떤 임팩트가 큰 그런 호재는 절대 아니다. 호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뭐 안타까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주식은 보유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일단 참고만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장은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와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9시 30분 CPI 결과가 발표가 되었죠. 이 시장에서는 오늘 발표된 이 3월 근원 CPI 수치가 이 5월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성현 마스터님, 오늘 나온 결과를 분석 토대로 앞으로의 금리 인상 전망 함께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기에는 일단 동의 안 하는 게 네. 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음 금리 인상 결정할 것 요거에는 제가 동의를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지금 기본적 분석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 물가지수의 어떤 포인트 5.0이라는 포인트는 더 이상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물가는 떨어질 거기 때문에 물가는 떨어져요.
페드에서 지금 2%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중간에 어떤 다른 것만 안 하면 2%대까지 오리라고 충분히 봅니다. 물론 그 강도와 그 기간 이게 문제가 될 뿐 국가에서 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지금 2%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2%라는 수치, 뭐 3%라는 수치 옵니다. 오기는 오는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페드에서 제 생각에 페드에서 지금 정작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뭘 것 같으세요?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반응. 네.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반응을 보겠습니다. 반응은 우리가 차트를 조금 봐야 되겠죠? 자료 내리고 차트를 제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 보세요. 여러분들. 자, CPI가 내렸어요. 그러면 시장은 환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 패턴은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이제 선물 시장이 반응을 한 다음에 시간적으로 반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뉴욕 현물 시장이 개장을 하면서 또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럼 CPI가 내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원웨이 상방을 치는 이런 경우의 패턴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뭐예요? 침체를 걱정하고 있는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정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경우의 수, 어떤 시나리오를 쓰더라도 침체가 오리라라는 어떤 답은 정해져 있다. 시장의 반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료를 다시 한번 보면 네. 소비자 물가 지수 그 자체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실 게 아니고 뭡니까? 시장의 반응. 이거를 보셔야 된다. 이걸 보셔야 된다. 그리고 다음 금리 인상까지 PCE 발표도 남아있고 또 뭐가 남아있습니까? 5월 첫째 주에 구인이직 보고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실업률, GDP 수정치, 그리고 비농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예상을 해서 고려를 해서 다음 금리 인상의 결정이 날 것이다 라고 일단은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싶고 한 달 이상 남았기 때문에 방송 들으시는 분들 제 방송 계속 들으시면서 어떤 변화가 감지가 될 거예요. 그 변화의 감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상세히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지수 어떤 포인트 자체가 아니다. 시장의 반응이다. 이거를 상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표와 지수 자체보다는 시장의 반응이 지금 연준의 금리 결정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이슈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슈인데요. IMF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 그리고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옐런 재무장관이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나 보면은 현 단계에서 이 신용 경색을 시사하는 증가를 실제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 마스터님, 현 단계에서 신용 경색이 왜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이분은 어차피 지금 재무부 장관이고 네. 대선을 일단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고요. 이 지금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방송 중이기 때문에 제가 100% 다 말씀을 지금 핵심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쵸. 있는데 네. 내일도 매주 목요일 날 제가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이용하셔서 들어오시면 내일 공개 방송 때 제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사실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고 정말 여러분들한테 전문적인 얘기, 굉장히 디테일한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이요. 경기 침체가 있다 없다 이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타이틀로 정한 거 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게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핵심 인사이트를 보셔야 돼요. 뭡니까? 신용경색이에요. 신용경색. 신용경색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졌고 굉장히 빈번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SVB. 실리콘밸리 뱅킹 파산 때부터 신용경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일단은 설명을 드릴 거고 더 디테일한 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내일 공개방송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경색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신용경색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여러 가지가 일단은 있을 수가 있는데 신용경색 네. 여기에서 말하는 신용경색은 뭐냐면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은행이 대출을 왜 안 해줄까요? 예금은 있어요. 예금은 있어요. 근데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대출을 안 해줄까? 은행이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해주는 겁니다. 자, 은행이 어떤 위기를 감지해서 위기를 느껴서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돼요? 대출을 못 받으니까 투자를 못 하겠죠. 투자를 못 하고 들어갔던 투자금을 빼낼 겁니다. 그리고 어떤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마지막에 피해를 보는 건 뭡니까? 노동인구들, 국민들, 그죠? 그래서 신용경색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는 신용경색이 왜 일어날까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새로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못 들어보신 새로운 관점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한 1, 2분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어떤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냐면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 대출이 더 활발해진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이론적으로. 그렇죠. 네. 금리 인하를 하면 은행에서 싼 차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이 더 활발해진다라고 알고 계신데 이거는 경기 사이클에서 정상적인 확장 국면에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긴축의 시대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면 자, 여기에서는 뭡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출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서 경제가 발전을 한다. 이거는 이쪽 단계예요. 3, 4번 단계. 1, 2번 단계에서 금리 인하는 뭐냐면 은행이 위기를 느낍니다. 자,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뭐예요? 돈을 내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뭡니까? 대출이 실행이 안 됩니다. 지금 딱 이 상황이거든요. 신용경색, 경기 침체에 있다 없다 이 논란거리가 핵심 포인트가 아니에요. 왜 신용경색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으며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하면 왜 돈이 시장에 돌지 않고 돈줄이 옥죄했는지에 관해서 제가 일단은 내일 공개방송 때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설명드리려면 뭐 한 1시간 정도 설명을 드려야 돼서 네. 요거는 제가 내일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내일 공개방송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골드의 차트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지금 시장 CPR 발표 이후에 중요한 이슈까지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 계속해서 노란톡방에서 이어갈 수 있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오늘 방송 중에 선견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내일 밤 10시에 선견 마스터의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들은 이러한 알찬 내용 더욱더 길고 더 자세하게 함께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더욱더 자세하게 이 해외 선물 매매함에 있어서 글로벌 시황 이해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시장 파악할 수 있고 이기고 대응할 수 있는 이 근력 키워나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중에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견 마스터와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선견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